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앞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또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오셔서 또 혹시 어제 또 축구 보고 주무셨으면 또 참 많이 못 주무셨을 텐데 좀 빠르고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음교육에서 최상위 연합반이죠.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이틀 전, 그저께 이제 학생들 학교 배정 다 났을 텐데 원하는 학교들 다 배정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도 원하는 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원치 않는 학교에 가서 지금 조금 당황해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내가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에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반소개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 제 이름은 안병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학의 정석 유명한 학교죠. 상산고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에서 석사까지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음교육 대치랑 송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원래 대치에서 수업을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파에서는 고2 친구들만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이퍼반 담당 같이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주셔서 이번에는 송파 쪽 넘어와서 예비고1 학생들 하이퍼반 담당하고 대치에서는 상산고 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반소개 앞서서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꼭 설명했다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만 읽어보면요. 고1 1등급 고3까지 간다 80%가 있습니다. 즉, 뭐 당연하겠죠. 어차피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놓은 친구들일 거고요. 그러한 친구들이 끝까지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맞고 3학년까지 쭉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3학년 1학기, 즉 수시를 쓸 때 학교 성적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최상위 연합반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스카이 또는 의대를 예를 들어 수시로 쓰고 싶다,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으로 쓰고 싶다 했을 때 이번 1학기 내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또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중학교 내신은 한 2주, 3주 전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은 이번 방학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얘들아 우리 내신 기간이야 라고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요 1학년 1학기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내신 1등급 맞으려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세 번째는 시선인데 시선은 태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산고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띠동갑입니다. 해서 지금 같은 GT로서 학생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을까? 물론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셨고요. 무슨 좋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수업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은 주변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왜 중요한 사실이었냐면 자료에도 나가 있겠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고2, 고3 때 썼던 플래너입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교를 갔어요. 수능을 봐서 현역으로 서울대, 연대, 지방대 이렇게 합격을 했었는데 제가 고2, 2학기 넘어가면서부터 하루에 한 16시간씩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했고 실제로 이게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사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요. 자는 시간 빼고 씻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하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플랜이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지치지 않았냐? 당연히 지쳐요. 힘들죠. 어린 친구긴 하잖아요. 고3이긴 했지만 물론 그래도 어린 친구인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학교 불을 켰었거든요. 근데 학교 불을 켰었는데 어느 순간 보통은 1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막 애들이 오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반 애들이 한 30분 있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15분 있다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년 층 애들이 막 다 와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학교가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진짜 최상위권, 상위권 가고 싶으면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싸움인데요. 거기서 좀 지쳤다가 주변을 봤는데 주변 친구들이 자고 있거나 좀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하면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경쟁선이 좀 다른 거죠.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의대를 갈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고요. 스카이를 가고 싶다? 스카이를 갈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랑 시야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송파에서 배제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배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배제 문제뿐만 아니라 좀 일반적인 문제를 다 한번 가지고 와서 실제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저 왼쪽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게 배제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올림포스 고난도 EBS 교재죠. 원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변형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럼 배제만 특별히 갖다 썼냐? 아니에요. 상산에서도 똑같이 갖다 썼고요. 요 근방 동부에서도 가져다가 썼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배제 문제고요. 이 문제는 교육청 원본 문제였어요. 생긴 게 거의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gx로 나눴고 나머지는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고성에서도 가져다 썼고요. 영동에서도 가져다 썼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서 문제들 아니면 시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1등급, 2등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그 단어를 쓰면 요새 안 된다. 고난도 문제는 이런 고난도 모의기사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정답률 한 10% 아래 정도 문제로 떨어지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근데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 변형 유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 문제만 보시면 교육청 문제는 x 플러스 1과 x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대구 경신고, 이번에 수능에서 수석 나왔던 학교인데 x 플러스 2랑 x로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문제를 풀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답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한 2, 3분 정도 문제 풀 시간을 주는데 풀고 나서 저는 답을 물어보진 않아요. 항상 물어보는 게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뭐가 똑같은 부분이야, 뭐가 다른 부분이야를 좀 물어봐요. 저는 답을 구하는 거는 어쨌든 계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형된 문제를 보더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신 문제랑 도성 문제를 넣어놨어요. 근데 딱 보면 다르게 생겼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인데요, 쌤?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 풀어보게 되면 Q0, Q2, Q4는 0이라고 하는 결과에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보시면 P1, P2, P-1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풀 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생긴 문제더라 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내신에는 암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배제 문제 말고 이제 창덕여고 문제 같은 거 보시면 뭐 fx 세제곱 뒤에 식 쭈루룩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도 fx 식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비슷하게 강서에서도 나왔고요. 목동에서 가장 시험 문제 어렵다고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휘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또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 다음 연도부터는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학상 새로운 시중교재가 많이 나올 거냐? 올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나오고 시중교재 문제 많이 나온다. 근데 이미 시중교재 문제들은 여러 학교에서 변형해서 다 출제를 했어요. 변형할 수 있을 만큼 다 변형을 했기 때문에 시중교재 당연히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풀어보는 과정 동시에 어떻게 그 문제들이 변형됐었는지 이 문제들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좋은 자료들, 여러 학교들 문제들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풀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줘야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 풀어보고 문제 분석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여고 문제도 똑같은 유형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는 2009년 교육청 원본 문제였습니다. 2009년 문제였는데 사실 재밌는 게 이 문제가 목동에서 21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 명덕외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22년에 영파여고에서 이 문제가 좀 한번 나왔습니다. 영파여고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 22년에 나온 이후에 23년에 보성이랑 동북에서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물론 갑자기 2009년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고 이걸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작년 이 근방 학교 내신 기출 아니면 다른 학교 내신 기출 살펴보시고 괜찮은 문제다 하시면 이번 시험에 조금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뜬금없이 출제됐었던 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문제가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기출문항을 보는 시선이라고 써놨고 별표가 무한대로 곱해져 있어요. 사실 이건 시선보다는 태도가 조금 더 맞을 텐데요. 자,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만 봐주시면요. t부터 t 플러스 4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gt라는 함수로 정의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올림포스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t부터 t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 최소의 합을 gt라고 하겠다. 근데 보인에서는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다 했죠. 그리고 서울 세종에서는 p부터 p 플러스 2에서 fx의 최소를 gp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특정 구간을 저희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최소 또는 최대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한된 구간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를 알아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디귿 보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p부터 p 플러스 2 최대 최소, p부터 p 플러스 2 최대. 이건 중독 문제인데요. t부터 t 플러스 1 fx 최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건 조금씩 달라도 물어보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이 문제들을 풀이해야 되는 방향 자체는 똑같을 거구나. 근데 이게 내신이 중요한 이유가 요거 진선여고 2학기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문제 배우고 나오는 파트인데요. 유리함수가 나와 있죠. 근데 물어보는 건 t부터 t 플러스 2에서 최대 mt, 최소 mt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예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에서의 최대를 gt라고 하겠대요. 21번 문제였습니다. 수원 수투 내용은 22번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21번 문제가 요 문제였어요. 특정 구간 줘놓고 거기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대비하는 건 결국 내신에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내신을 하더라도 나중에 최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이 딱 그 단편화돼서 한 번 끝나면 잊어버리고 한 번 끝나고 잊어버리고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을 잘 보려면 암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풀이를 기억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각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은 수학 자체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자체를 잘한다는 건 결국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한테 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물론 시험에서는 답을 다 구해야 되죠.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뭘 물어볼 건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들. 첫 번째 환경이었었고요. 두 번째 좋은 자료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분석하는 태도, 시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하는 반을 하나 소개드리기 실패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퍼을 맡고 있는 수학강사 안배우입니다. 네. 저희 반은 아무래도 그 최상위반 상위권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반이다 보니까 입반 조건이 다른 반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는 해요. 일단은 수원2 한 번 정도 수강한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신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1, 2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입반 테스트 당연히 보고 입반 테스트를 보지만 점수 컷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제가 점수 컷에 딱 맞춰 본다기보다는 아이들 풀이를 좀 봐요. 물론 시험 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풀이 제가 다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자체는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방학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수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수원 특강을 하고 있고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고 중간 시간에 클리닉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금에는 정규 수업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농담 삼아서 이게 윈터스쿨이지 하면서 저희 반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저랑 월금 같은 경우는 13시간씩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슬슬 질려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 3월 개강하게 되면 월금 수업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 이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학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방학 수업 자체는 2월 26일에 종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월요일에 이제 3월 학기 정규는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심화 문제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가 조금 더 메인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학기가 시작되면 물론 최종 많이 기출되는 문제들 풀이 암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지금 방학 과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커리큘럼 자체는 제가 1, 2월, 3, 4, 3월 4월 중순까지 그리고 직전 대비까지 이렇게 구분을 씌워놨는데 요거 옆에 써있는 건 제 교재 이름이에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 교재고요. 네, 지금 당장은 개념을 성공적으로 파헤치자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어떤 기출문제 나왔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있고 3월 이제 학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로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 정리해서 아이들과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오면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연합반이긴 하지만 당연히 학교별 자료 제가 다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뭐 혹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는데 연합 가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학기 중에 사용하는 교재 내용 구성이고요. 실제로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봐야 되는 시선들,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지 정리해놓고 옆에는 학생들이 연습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 하나 정도 다뤄보고 끝나고 나서 추가 문항 정도로 하나 정도씩 이렇게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치권, 목동권, 송파권 문제 다 들어가 있고 전사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좋은 지방에 있는 학교 문제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프린트에 이 부분이 좀 비어서 출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될 거라서 정규 수업은 당연히 현행 과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2월에는 수1을 진행을 하고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1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현행 과정에서 따르는 정규 수업 자체는 난이도는 조금 높게 진행이 될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2학년 커리큘럼인데 그냥 정상적인 커리큘럼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남은 부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방학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 시간에 다 진행이 됩니다. 낮 시간에 진행하는 클리닉은 숙제 오답 당연히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살짝 더 메인이에요. 학교별로 내신 기출 시험지를 매번 하나씩 풀어봅니다. 그래서 월수금 클리닉 진행되면 한 주에 한 3개 정도 학교 내신 기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업 이후에 뭐 테스트 오답이나 숙제 오답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할 거고 테스트는 당연히 비출문항으로 시험지 구성해 놓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내신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제가 시험지를 구성을 해 놓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50분에 조금 빡빡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놔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여유 있게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매 시험지마다 모든 문제에 다 유사문항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20문제 시험을 보면 유사문항 20문제 추가된 40문항짜리 오답지를 줍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당연히 원본 오답하고 유사문항까지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일단 제가 주는 시험지 문제인데 왼쪽에 있는 홀수부 문제가 원본 문제예요. 시험지에 실제 제공되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짝수 문제가 그 원본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지만 숫자가 조금 바뀌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는 건 같지만 표현이 조금 다른 문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어떤 문제 틀렸는지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되어 있고요. 추가 숙제는 시중교재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중교재 같이 하나 풀어보고 혹시 공부를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하면 은근히 쉬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쉬운 문제를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난이도별로 정리해놓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원하는 거. 선생님 저 좀 쉬운 거 풀어보고 싶어요. 계산 많은 거 풀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숙제를 좀 특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는 무조건 매일 숙제를 제출을 받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데일리 숙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안 해오면 남아서 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제가 데일리 숙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일매일 숙제를 해서 저한테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너무 바빠지거든요. 아이들 수행평가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분량을 일부러 할당을 해놓지 않으면 수학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수업 전날에만 수학을 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 20문제씩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그걸 꼭 풀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틀린 문제들, 질문인 문제들 작성해서 피드백 작성해서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난 이거 질문 아니라서 안 들을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한번 정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날 진도 아이들한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수학을 좀 할 수 있게끔 힘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랑 매일 카톡 주고받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정규 수업 자체는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방학 수업은 계속 하고 있고 3월 수업은 4일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제 수업인데 배제 수업 같은 경우는 수1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해서 조금 집중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이들이랑 열심히 좀 준비해서
이번 1학년 1학기 내신 워낙 중요한 시험이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희